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5번째 주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교재 2.3이었네. 그래서 주로 배울 거는 부력이에요. 부력이라는 게 물체를 물이나 다른 유체들, 심지어 공기에도 부력은 있어요. 물, 공기 등에 잠긴 받는 힘이라고 우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박해양공학기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물에 잠긴 물체는 지금 뭐가 있죠? 배가 있죠. 그래서 배에서 받는 부력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부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중력이 있죠. 중력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1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물체의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물에 떠 있다고 쳤을 때 배가 아무 운동 없이 물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중력을 받겠죠. 우리가 중력 표시하는 식 mg라고 잘 쓰고 있어요. 이 mg는 지구상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지구상에서는 어디를 가든 동일하겠죠. 크기가. 배가 물에 떠 있을 때도 중력은 어떻게 가해질까요? 똑같이 가해져요. 중력 자체는. 다만 배가 물에 잠긴 순간부터는 중력의 반대 방향.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무조건 작용해요. 부력의 크기는 우리가 배수량 낼 때 얘기했죠. 노 곱하기 지 곱하기 부피의 배수량.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력과 중력이 서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선박의 배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배가 운동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가만히 떠 있다는 뜻이에요. 배가 가만히 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동력학 배우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0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가 0이면은 등속 운동을 하게 되죠. 가속도가 0이면. 근데 배가 만약에 초기 속도도 0이다. 초기 속도도 0이고 가속도도 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변위. 줄을 그어야 벡터죠. 변위인 여기서는 배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 얘기한 좌표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선박의 Z방향, 수직 방향이죠. Z방향 변위도 0이 되겠네요. 배가 운동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는 초기 조건이고요. 이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가속도가 0이다 라는 주어진 우리가 얻어낸 조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력은 F는 ma죠.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그런 물리량과 같다라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인데 그럼 우리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배가 가만히 떠 있을 때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쪽 우변이 몽땅 0이 되고 그러면은 시그마 F가 그냥 0이구나. 근데 배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X방향, Y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 Z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Z방향에 가해지는 Z방향이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혹시 내적 동력학 때 배웠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물체에 Z방향으로 가해지는 그런 성분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중력이 있을 거고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를 플러스로 한다면은 부력은 반대로 작용하죠.
얘는 0이다. 그럼 우리가 mg랑 rho의 배수량이 같다 라고 되는데 g가 똑같이 있으니 빼버리면은 m은 rho 올라가 되더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다시 결국엔 설명을 되는데, 부력과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다. 가만히 있을 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가만히 있을 때, 운동이 없을 때. 아르키메데스 원리 같은 얘기 쓰지 말고, 운동이 없이 가만히 떠 있는 배라고 하면은 그 배의 질량은 그 배가 떠 있는 유체, 물, 아니면 지금 배니까 물이라고 하죠. 물 곱하기 물의 밀도 곱하기 배수량이 돼요. 물 아래의 부피.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민물이면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에 바닷물이면은 뭐 온도나 아니면은 소금이 얼마나 녹아져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에 잠겨있는 부피의 배수량 곱하면은 배의 무게가 구한다라는 게 우리가 2주차였나요? 그때 얘기했던 선박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 식을 잘 놓고 보시면은 선박의 무게, 똑같은 배라면 무게는 안 변할 거예요. 그 배가 민물에 떠 있을 때랑 바닷물에 떠 있을 때랑 밀도, 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로가 달라지면은 얘는 그대로인데 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여기 앞에 있는 갑천에 띄우든 아니면 저기 서해바다에 띄우든 배 무게는 안 변하는데 걔가 떠 있는 물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어요. 밀도가 바뀌니까 뭐까지 변할까요? 배수량이 변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고정이면 얘는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럼 얘가 변하면은 배수량도 같이 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배가 있을 때 서해바다에 갔어요. 그러면은 해수기 때문에 밀도가 좀 더 큽니다. 좀 더 크니까 배수량이 작아도, 배수량이 이만큼이라고 칠게요. 이만큼의 배수량으로도 배를 띄우는데 충분한 부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 갑천에 끌고 왔어요. 민물에. 그러면은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질량값에 대한 대응되는 배수량이 커져야겠죠. 배수량이 커지면은 물에 그만큼 더 잠긴다는 얘기니까 이 정도, 배가 물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이 정도 잠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흘수가 바닷물이랑 민물일 때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있는 조건, 운동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조건. 있을 수도 있을 때는 운동 아니면은 초기 변이라고 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배를 원래 흘수보다 더 막 잠궜어요. 위에서 눌렀다고 칠게요. 추가적인 힘이 있어서. 말 그대로 외력이죠. 원래 중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배를 꾹 눌러서 그 배가 물에 그만큼 더 잠겨 있을 때는 부피가 그만큼 더, 배수량이 그만큼 증가한 상태겠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여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짜 배는 아니고 가짜 배인데요. 작은 거. 뒤에 제 책상이라 좀 화면이 더러운 거 이해 부탁드리고.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울에 달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물에 띄었습니다. 물에 떴으면은 제가 부력을 받는 거예요. 얼만큼 부력을 받나요? PPL은 아니고 물 아래 잠겨 있는 부피만큼
뭐 바로 계산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 개 곱하기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통이 깨끗하지 못해서 좀 흐리게 보이는데 그걸 감안해도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그 떠 있는 부피만큼 물 아래의 부피만큼 곱하기 지금 물의 밀도 수돗물이니까 뭐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우리가 배의 질량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하던 건데 배를 제가 억지로 더 누른 상태로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꼭 눌렀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정도 떠 있었는데 제가 특히 선수를 꼭 누르면서 배를 좀 더 가라앉혔습니다. 억지로. 그러면 지금 힘을 제가 배를 누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구태여 보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배 자체에 원래 중력이 있고 제가 아래로 누르는 힘, 중력이랑 같은 방향이죠. 그게 있는 상태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은 부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배에 가해지는 부력보다 제가 배를 억지로 눌렀을 때 중력 더하기 외력이 부력이랑 크기가 같으니까 그만큼 배가 더 잠겨서 더 큰 부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배를 억지로 좀 들면은 위로 힘을 주고 있겠죠. 배를 위로 당기는 힘을 주고 있으면은 배는 물이 조금만 잠겨 있어요. 그러면은 부력은 작아졌을 거다. 왜? 중력 더하기 중력이랑 제가 당기는 힘이랑 반대 방향이니까 실제로 배에 가해지는 힘이 윗방향으로 어느 정도 좀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부력이랑 더했을 때 값이 0이 되어야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평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서 또 배를 그립니다. 배가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부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서로 크기가 그냥 놔뒀을 때 외력 없을 때 부력은 VNC라고 해서 B라고 하고요. 중력은 그냥 G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제가 억지로 힘을 더 줘서 배를 눌렀어요. 돛대를 그려야 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쪽에 있던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중력의 크기는 바뀔 수가 없죠. 배 자체에 가해지는 중력 자체의 무게니까. 얘를 더 가라앉히는데 제가 가라앉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를 누르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배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외력이 있다고 칩시다. 크기가 같을 순 없죠. 외력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부력이 발생을 하는데 부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력의 크기는 아까 우리가 시그마 F는 이건데 심지어 배를 더 가라앉힌 상태에서도 배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운동은 없어요. 초기 변이나 초기 가라앉은 정도? 그게 좀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운동이 없으니까 A는 0. 그러면 배에 가해지는 힘이 아랫방향으로 양수인 중력 더하기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누른 힘 2 빼기 세부력은 0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부력 1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력은 이 앞에 부력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 부력 위에 콤마를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대시를 찍어주겠습니다. 콤마는 밑에 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배를 이만큼의 외력을 주어서 잠궈서 배를 물속에 더 집어 넣었으면은 그만큼 부력이 더 증가를 하겠구나. 얘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억지로 배를 들어 올리자면은 이가 반대 방향으로 적용할 거잖아요. 지금 아래로 들어오는 힘이었는데 배를 들어 올리면 위로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배가 물에 더 아까 영상은 모형배로 보여드린 것 같이 배가 물에 더 적게 잠기겠죠. 실제로 그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절대 크기는 안 변하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부력이기 때문에 부력이 중력이랑 같은 방향으로는 절대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과 부력은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외력이 위로 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죠. 중력과 외력이 아래로 작용할 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외력이 가해졌을 때는 수직 방향 외력이에요. 앞이나 뭐 옆으로 미는 거 고려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배를 끌어올리는 외력이 작용을 할 때는 부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외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력은 작용했지만 배가 가만히 있으려면은 힘의 평형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평형은 우리가 뭐를 가지고 뭐가 변하면서라고 하면 될까요? 부력이 변하더라. 근데 부력이 변하는 과정을 아까 배로 보여드리니까 실제로 뭐가 변했어요? 배수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물에 잠긴 그냥 풀어서 쓸게요. 물에 잠긴 부피가 변하더라. 부력이 커지면은 물에 잠긴 부피가 같이 커지고 부력이 작아지면은 물에 잠긴 부피가 같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 봤었죠. 아까 보여드린 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모형선을 가지고 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형선을 놓고 보면은 그냥 제가 손을 안 대고 배를 놔뒀으면은 배가 그냥 이렇게 떠 있겠죠. 지금 중력하고 부력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외력을 줘서 제가 아래로 꾹 눌렀지만 배가 운동은 정확히 얘기하면 가속도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배가 좀 더 잠긴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는 중력은 그대로 부력은 모르겠지만 우선 외력은 아래로 중력과 같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더하기 외력에 대응하는 부력이 발생을 해서 배에 가해지는 알자 힘이라고 하죠. 알자 힘이 0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 배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부력이 아까 그냥 놔뒀을 때보다 눌렀을 때 부력이 더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부력이 증가한 만큼 물 아래에 선체의 부피는 커졌다. 아니면 흘수가 커졌다. 뭐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배를 억지로 들어 올리면은 물에 잠긴 부피가 그만큼 줄어들죠. 물에 잠긴 부피가 줄어들고 그만큼 부력도 감소를 했을 거다. 왜냐면 지금 외력은 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더하기 외력을 했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만큼 힘의 평형을 위해서 필요한 부력이 더 작아지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로 배를 아예 물 위로 띄웠어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위 어디에 있든 배가 운동이 0일 때는 배에 가해지는 부력은 사실 공기로 인한 부력은 있긴 한데 걔는 무시하면은 어디에 있든 부력은 0이고 중력은 항상 일정하죠. 중력은 일정하고 부력은 0이고 외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손으로 이 배에 주는 힘은 배가 가만히 있다면은 중력과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배가 평형을 이뤄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태여 모형선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자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뭐를 다룰 건지는 이번 아까 앞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질량 중심이라는 거 먼저 배울 거예요. 질량 중심이라는 게 아마 동력학 때
아마 지금은 질량 중심은 아직 안 배웠을 거고 그냥 물체를 어떤 한 점에 있는 질량으로 아마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동력학 수업했을 때 진도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한 점이에요. 우리가 점이라고 하면은 부피, 뭐 길이, 면적 다 없는 게 점이잖아요. 근데 얘가 질량은 있는 상태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물체들은 어떤 물체든 간에 또 배를 들고 오면은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이 배 전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한 점에서 가해지는 중력으로 치환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아니 그럼 배에 중력이 가해질 때 어떻게 가해지나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가해지냐면은 배를 구성하는 이 분자, 어떤 거든 배를 구성하는 요소 아니면은 하고 들자면은 뭐 분자일 수도 있고 뭐 더 작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원자라거나 그런 애들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중력을 다 더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뭐가 되나요? 밀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로는 물의 밀도가 아니라 이 배를 구성하는 재료의 밀도예요. 얘를 다 하면은 전체 배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G를 똑같이 날려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의 밀도를 다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걔가 질량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중력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걔가 받는 중력들이.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뭔가 한 점에 가해지는 전체 크기 중력으로, 여기 하나의 구성 요소의 중력을 우리가 보면은 미소 부피에 가해지는 중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더해가지고 적분을 해주면은 그냥 통으로 mg로 바꿀 수가 있겠다. 크기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적분한 게 mg랑 같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크기는 그런데 작용점은, 이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작용점이 어딘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는 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붙어있고 막 어떻게 변이가 되게 이상하겠지만은 그냥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먼지, 이 3개 물체 전체에 가해지는 중력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아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G는 같다고 생각하고 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크기는 그래서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G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하나의 어디 점에서 작용을 한다 라고 치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M1G랑 같은 데에서 얘를 다 합쳐서 MG라고 할게요. MG가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길이는 훨씬 크겠죠. 요거 3개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가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얘로 치환을 했어요. 얘를 치환을 해가지고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물체 3개에 각각 중력이 가해질 때는 새 물체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
아예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정말 가벼워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강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동력학 때 배울 것 같은데 저는 가르쳤던 것 같고 리지드 바디라는 걸로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세계에 각각 중력이 가해지면은 어떤 식으로 떨어지나요? 뭐 그냥 쭉 떨어지죠. 회전 운동 같은 거 없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세 개의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하나로 바꿔서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작용점이 어딘지를 찾았다고 할 때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mg가 여기에 크게 쾅하고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아래로 떨어지긴 하지만은 회전도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mg가 걸린다라고 치면은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회전할 것 같아요. 중간 어디쯤에 잘 걸면은 이 물체가 회전을 안 하고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아래로 쭉 떨어지고 그거는 우리가 이 물체 세 개가 각각 떨어지는 서로 얘 따로 중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그런 모양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세 개의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력 중에서 얘를 그냥 떨어뜨리면은 가속도는 셋 다 똑같이 질량이 얼마든 간에 아래로 지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를 뭔진 몰라도 되게 짱짱하고 가벼운 질량이 없다고 쳐요. 질량이 없는 바들로 묶어 놓으면은 그런다고 해서 얘네가 떨어지는 모양이 바뀔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바디가 아마 똑같이 G로 다시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좀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하나의 모여진 중력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1번 물체가 얘가 서로 연결하는 바가 없을 때 물체가 떨어지나요? 하면은 병진 운동으로 Z방향으로 지만큼 가속도로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물체들을 서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바들로 이어주면은 그래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뭐 다른 운동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회전 운동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그럼 똑같이 이어져는 있는데 이 물체 전체에 가해지는 힘을 요소별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큰 힘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큰 힘으로. 힘의 크기는 알 수 있죠. 힘의 크기는 알 수 있어요. 각 물체의 질량들을 다 더한 거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은 그게 실제로 가해지는 네트 중력이 될 텐데, 중력의 총합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중력이 어디에 작용하냐를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나는 내 생각에는 여기에 가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mg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뱅글뱅글 돌 것 같죠. 물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동력학 때 배우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가속도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요점은요. 하지만 반대로 돌겠죠.
꼭 물체 위가 아니라 어디 다른 데의 가상의 점에서 중력이 가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요게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저런 점들을 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작용점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어느 한 점에서는 물체가 지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지면서 전체가 회전 운동이 없는 그런 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 위치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떤 점에서 그 회전 운동이 없이 나타나는 점에다가 가상으로 우리가 mg만큼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 개의 물체가 서로 움직이는 게 그냥 여기에서 지들이 알아서 지만큼으로 자유낙하를 할 때랑 똑같은 모양은 새로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황이랑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가 질량 중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질량 중심 얘기를 할 때 이 방향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했지. 그럼 위아래로는 어떻게 구하나요? 위아래 위치, 질량 중심 위치는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지? 회전이 안 되나? 회전 될 것 같은데. 어허,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네. 아, 됐다. 얘만 따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되네.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평방향 무게중심을 질량중심을 찾았는데 Z방향 질량중심은 수직방향 질량중심은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포기를 합시다. 물체를 똑같이 회전을 시켰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힘이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 전체가 회전을 안 하는 한 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점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아래로 줬을 때 어디 한 점에 딱 이 물체 전체가 회전을 안 하면 떨어질 텐데 그 점을 우리가 또 이 방향의 질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물체 이 방향에 대해 질량 중심 구했고 방금 한 건 이 방향의 질량 중심이 구했으니까 서로 만나는 점이 진짜 물체의 질량 중심이 되겠죠. 점 하나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면의 물체니까 두 개 축에 되는데 3차원에서는 세 개 축에 대해서 해야 요거 더하기 이 방향 축 우리가 지금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축까지 해줘야 3차원의 질량 중심을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책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뭐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동력학 때 배울 거예요. 근데 질량 중심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물체는 얘가 하나의 점 질량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 질량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너무 편해요. 실제 물체는 점 질량이 아닌데 우리가 점 질량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실제 물체를 이걸로 치환을 해도 문제가 없는 점 하나를 그거를 무게중심 아니면 질량중심이라고 합니다. 질량중심, 무게중심이란 단어는 혼동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은 어차피 무게라는 게 무게 힘이라고 했어요. 무게랑 질량이랑 같은 말이라서가 아니라 무게가 중력으로 인한 힘인데 우리가 질량 중심에 어차피 중력의 작용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서로 많이 헷갈려서 쓰고 있습니다. 혼동해서. 사실 의미가 걔네가 지시하는 점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질량 중심은 점질량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여기 얘기들 다 있고 모멘트 오브 포스는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울 거고 여러 가지 뭐 요소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부력 중심인데 부력 중심은 여러분들이 질량 중심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부력이라는 게 결국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질량 중심은 물에 잠긴 아니죠. 전체 물체의 질량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무게 중심이랑 부력 중심이랑. 아까 우리가 질량 중심 구할 때 무게 질량 요소들에 가해지는 각 요소에 가해지는 중력들을 다 더했을 때 하나의 중력으로 대표 중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풀어서. 그러면 반대로 부력 중심은 각 요소들에 가해지는 부력을 모았을 때 하나의 점에 가해지는 포인트 포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이 부력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배가 있을 때 중력은 선체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중력들을 다 합을 했을 때 배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mg만큼의 중력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부력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배가 있을 때 수면 위로는 부력이 작용을 할까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수면 아래에서 각 선체의 각 요소 아니면 각 지점마다 가해지는 부력들을 다 더했을 때 하나의 점으로 치환이 되는 부력. 하나의 점으로 치환이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부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에서 봤을 때 질량 중심이 있고 부력 중심이 있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는 부력 중심인데 부력 중심은 되게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 정확히 얘기하면 사각형은 아니죠. 끝이 둥그라니까. 이 네모꼴 물체가 균일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 균일한 물체의 질량 중심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물체 한가운데겠죠. 도심이라고 하는 물체 한가운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질량 중심이고 얘가 물에 조금 잠겼어요. 지금 그림처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잠겨 있으면은 부력 중심은 어딜까요? 부력 중심은 뭐 그냥 잠겨 있는 부피의 중앙이니까 걔도 잠겨 있는 거 네모꼴로 대충 생각하면은 도심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가 부력 중심이겠구나 할 거예요. 네모가 있을 때 요만큼 잠겨 있을 무게 중심은 위치 절대 안 변하겠죠. 물체가 변하지 않는 한. 중력 크기도 안 변해요. 근데 얘가 요만큼 여러분들이 잠궈놨을 때 수면 아래만 따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중앙이 아마 부력일 거예요. 부력 중심. 물체가 더 잠기면은 반절 정도 잠기면은 수면 아래 부력 크기가 커진 거는 커진 건데 부력 중심 위치도 바뀌겠죠.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물에 잠길수록 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더 잠겨서 완전히 물 속에 얘가 잠겨버리면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균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사각형 물체는 무게중심이랑 부력중심의 위치가 같을 거예요. 부력의 크기는요. 이 물체 전체의 부피만큼 나오겠죠. 만약인데
수면보다 훨씬 더 밑에까지 얘가 잠겼어요. 뭐 물체가 철로 돼 있다고 칩시다.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부력 중심 위치는 한번 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 이후로는 바뀔 수가 없겠죠. 물에 잠긴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왜요? 남의 피. 만약에 물체 무게가 얘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맥시멈 부력이라고 합시다. 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 구할 수 있는 부력보다 mg가 더 크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무슨 짓을 해도 이런 bmax보다 mg가 크면은 얘는 값이 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은 ma가 0보다 크다는 뜻이 되니까 a는 지금 z방향 가속도예요. 그러면은 z방향이고 mg가 양수니까 아랫방향이 양수인 거죠. 아래로 물체가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가 가만히 떠 있을 때는 가속도가 0일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속도가 있으니까 물체가 그냥 계속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mg보다 bmax가 작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우개 말고 엄한 걸 찍었네. mg보다 bmax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m이 가벼운 물체겠죠. bmax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 물체가 최대한 물속에 들어가면은 mg보다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은 mg 빼기 bmax가 음수가 되니까 ma도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윗방향이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물체가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물체가 완전히 잠겼을 때 낼 수 있는 부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bmax라고 했을 때 이 것보다 물체 자체의 무게가 크면은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쭉 가라앉을 거고, 이때는 반대라면은 물체가 완전 가라앉지 않고 뜬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잠긴 깊이 뭐라고 부르냐고 한다면은 흘수라고 했죠. t라는 단어가 안 쓰는데 그냥 사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t가 커질 때 흘수가 커질 때 이렇게 쭉 선형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하다가 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 이거를 물체 위아래 높이를 스몰 t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스몰 t가 됐으면은 그 이후로는 물체가 물에 더 잠겨도 부력이 증가를 못하죠.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질량이 얘가 bmax가 되겠죠. bmax보다 작다면은 이만큼이 이제 물체가 떠오를 수 있는 이 사이 간격이 이게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bmax보다 더 무거운 거라면은 이만큼의 넷 포스가 알짜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를 가라앉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뜸, 얘는 가라앉음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최대한 물에 잠그면은 어떻게 된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균일한 재질의 물체는 최대한 가면은 무게중심이랑 부력중심이 위치가 같아지고,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부력의 크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부력의 크기는 그대로니까 얘가 그냥 상황 봐서 무게가 부력보다 큰 상태로 원래 생긴 물체면은 가라앉는 거고, 무게가 작으면은 떠오를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힘에 대한 얘기였어요. 위아래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좀 더 진행을 하자면은 물체를 기울이는 방향의 힘에 대해서, 힘은 아니죠. 물체를 기울이는 방향의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울임 아니면은 회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게 이제 나오는 모멘트인데, 저기 동력학에서 좀 뒤에서 자세히 배우긴 할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모멘트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걔를 홀라당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그러니까 차원은 달라요. 그래서 얘를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은 거기로 인해서는 원래 힘을 우리가 작용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가속도가 나오죠. 모멘트를 작용을 하면은 각가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가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법한 각속도 아니면은 우리가 회전속도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 이해를 하고 가자면은 뭐 배는 안 갖다 놓고 오토바이를 갖다 놨는데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하고 불안정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길다란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중심선에다가 중심선 상에서 힘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물체 중력은 가운데서 작용하겠죠. 아래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막대기를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작용점은 여기일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수직 항력인 우리가 N이라고 하죠. 이런 식도 생길 거예요. 수직 항력이 N만큼 작용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중앙선을 따라서 기가 막히게 정렬을 해서 힘을 받치고 있으면은 얘가 가만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만 움직여도 옆으로 휙 하고 넘어갈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을 때 가해지는 힘이 정렬이 조금만 어긋나도 어떤 식으로 될까요? 조금 정도가 아니지만 얘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무게중심에서 가해주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아래에서 받쳐주던 수직 항력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물체가 홀라당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우리가 아래에서 받치고 있을 때요, 그러면은 조금만 해도 살가닥 돌아가겠구나. 똑같은 물체인데 여러분이 아래에서 받치고 있지 않고 위에서 잡고 있다고 칠게요. 위에서. 그러면은 중력은 똑같이 mg로 작용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위로 작용을 하겠죠. n이라고 해야 되나? n은 수직 항력인데 그냥 똑같이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mg만큼 아래로 가고 n만큼 위로 가니까 물체가 기울었을 때 물체가 기울었을 때 mg만큼 돼 있고 여기로 n이죠.
얘만큼 힘이 가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돌겠구나 라고 되겠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은 다시 원래대로 서겠죠.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위에 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그냥 놔두면은 와장창하고 넘어지겠죠. 뭐 n이 어디서 가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은 더 돌아갈 거고 뭐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봤을 때 안정적이다. 위는 불안정하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동력학에서 선형 운동만 배웠을 때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얘가 뭐 어떻게 될지 관심 없어요. 그냥 중심선 따라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힘을 가해지니까 그냥 둘이 평형이구나, 움직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약간만 외부에서 교란이 있을 때는 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이 작용하는 선이 지금 요거니까 힘이 작용하는 선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뭔가 얘가 돌아가는구나, 회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두 개의 짝 힘이 서로 짝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얘가 단순히 선형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중력이 가해지는 선이랑 수직항력이 가해지는 선이랑 중력 중심에서 봤을 때 수직항력이 가해지는 선 간의 거리가 없죠. 여기는 좀 기우니까 있는 거고 얘는 거리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커지면은 그만큼 더 잘 돌아갈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멘트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이 그 질량 중심 다른 점에 대해서도 모멘트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질량 하니까 질량 중심에서 얼마만큼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떨어져 있냐 해서 그 거리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얘는 외적이라고 하는데 이 x는 곱하기가 아니라 벡터끼리 곱하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외적. 아마 동력학 때 배울 거니까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그림을 들고 온 이유가 도로 스포츠 트랙 레이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오토바이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 강조가 아니라 주석을 해서 자, 주석을 그려봅시다. 빨간색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 파란색으로 더 안 보이네요. 청회색으로 좀 더 두껍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오토바이에 가해지는 힘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수직항력 N 그 다음에 아마도 모르겠지만 무게중심 여기쯤 있겠죠. mg만큼 가해지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중심 입장에서 보면은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 거리 i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만큼 모멘트가 발생을 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죠. 돌아서 홀라당 하고 자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무엇 때문에요? 중력과
그에 대한 수직 항력이 있을 때 수직 항력과 중력이 같은 선상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선상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거리만큼 우리가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모멘트로 인해서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된다 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폭 하고 자빠지지 않잖아요. 자빠지기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하나 뭐가 있냐면은 밖으로 밀리는 이건 동력학에서 다룰 문제긴 한데 원심력으로 인해서 원심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밖으로 밀리는 힘을 받거든요. 약간 여기는 코너 안쪽이니까 코너 밖으로 밀리는 힘을 받을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오토바이의 타이어와 바닥의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밖으로 밀리는 힘을 받고 있으면은 오토바이는 밖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힘을 가해주겠죠. 바닥이, 지면이 타이어를 통해서. 그러면은 얘가 무게중심에서 거리를 보면은 모멘트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나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모멘트는 1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쪽 모멘트, 지면과 녹색으로 칠한 지면 마찰력으로 인한 모멘트와 지면의 수직항력으로 인한 주황색 모멘트가 서로 평형을 이루니까 이 사람이 더 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일정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공기 중의 물체도 그런데 수중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수중에 있는 물체는 완전 수중이에요. 애매하게 떠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룰 거고 공기 중에 떠있는 아니면 수중에 완전히 물에 잠겨있는 물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력 중심 위치가 더는 안 변하죠. 무게 중심 위치가 당연히 안 변하고 그래서 수중의 물체는 지면에서 어떤 수직 항력이 아니라 부력으로 지지가 돼요. 어디에 작용하는 부력? 부력 중심에 작용하는 부력으로 지지를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오토바이나 뭐 막대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게 중심보다 부력 중심이 위에 있으면은 선체가 좀 기울어져도 지금 무게 중심 위치에서 보면은 어떻게 운동이 되겠어요? 모멘트가 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 보면은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요. 부력 중심은 여기 있고 그러면 조금만 기울어져도 무게 중심에서 부력 중심까지의 거리 곱하기 부력의 크기인 모멘트가 발생을 하니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배가 한번 기울어졌는데 더 크게 기울어지면서 얘가 홀라당 뒤집어지겠죠.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있으면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에 떠 있어요. 애매하게 중간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배가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배가 잠겨 있잖아요. 그럼 원래 배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무게 중심이 부력 중심이랑 같은 수직선 상에 위치를 했을 거예요. 부력 중심이. 근데 배가 기울면 여러분들 도심 구하는 법 배웠으니까 도심이 어디로 갔어요? 수직선에 있지 않고 수직선보다 옆으로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배가 기울어진 쪽으로 부력 중심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에 일부가 잠겨있는 물체는 완전히 잠겨있는 물체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부만 잠겨있는 물체는 지가 기울어지면은 기울어진 쪽이 그만큼 물에 더 많이 잠겼잖아요. 물에 많이 잠긴 만큼 부력 중심이 더 많이 잠긴 쪽으로 이동을 해요. 도심이. 그래서 새 부력 중심에서 부력에 의해 위로 작용을 하니까 배가 기울면은 부력 중심이 그만큼 이동을 해서 그로 인한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지금 그림 같으면은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무게중심이 여기쯤 있을 때 그랬고, 만약에 무게중심이 정말 턱도 없이 높은 데 있어요. 여기쯤에.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무게중심이 정말 턱도 없이 높은 데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그럼 배가 기울어서 부력중심이 이동한 것보다 무게중심 자체가 기울어 있는 게 더 크니까는 거리가 이 방향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부력중심으로 인한, 그림이 막 나가네요. 부력중심으로 인한 모멘트가 오히려 배를 더 뒤집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우선 이렇게 되는 게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12쪽 중에 7쪽 했는데, 원래는 이게 1시간에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거 설명하다 시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가상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명이 더 미뤄지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앞에 거 좀 리뷰하고 복습하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